안녕하세요. 글로벌 명의 명클릭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해서 숨쉬기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더불어서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흔히 말하죠. COP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COPD를 치료하는 방법이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증상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한의학 쪽에서 한약요법에 대해서 특히 복합 한약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남선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최근에 별세했죠. 장례까지 치렀는데요. 모든 사람이 놀라게 했는데 저희도 몰랐지만 조 회장이 폐섬유화증, 그러니까 만성 COPD 질환의 끈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폐섬유화증을 알았다고 해요. 네. COPD라는 게 어떤 것이고 폐섬유화증이 어떤 연유로 해서 COPD를 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COPD는 아시다시피 그 폐섬유화증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종,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요거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지 증상하고 폐 증상을 묶어서 이제 COPD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COPD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의학 용어고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수가 많은데요. COPD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10%가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폐는 그래도 다른 장기하고 마찬가지로 특히 간과 같이 여력이 좀 있어서 꽤 많이 손상돼도 잘 자각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하던데요. 간도 그렇지만요. 폐는 우측은 세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두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측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은 이제 상엽, 하엽 이렇게 5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게 조물주가 그렇게 나눠져서 만든 거는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쪽에서 망가진 쪽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COPD 환자는 폐가 정상인 폐보다 많이 이제 커져 있죠. 그래서 폐가 30%가 망가져도 자각 증상 없이 기침, 가래, 숨찬 증상, 쌕쌕하는 증상 없이 이제 서서히 망가지는 병입니다. 예. 그 COPD를 한방에서는 어떤 병증으로 부릅니까? 병증은 그 효천이라고 그러거든요. 효는 쌕쌕할 효자고요. 천은 이제 숨찬 헐떡이고 천이죠. 그 효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해소천식 이렇게 해서 해소천식은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용어고요. 근데 효천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죠. 근데 효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해소천식이라고 해서 쌕쌕하고 숨차고 가랑가랑하고 그런 증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상을 따다가 바로 병명으로 붙이는군요. 맞습니다. 증상을 따다가 병명이 되는 거죠. 예.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 한의학에서는 효천이라고요. 네, 효천을 앓는 환자들이 꽤 많다 그러는데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 유병률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5세 이상 환자의 한 10% 정도가 이제 COPD 환자라고 그럽니다. 45세 이상 성인의 10%면 상당히 높은 거죠. 수백만 명 되겠는데요. 그럼요.
뭐 400만 그러니까 모르는 400만 명 자기가 COPD라는 걸 모르고 이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럼 한 400만 명 뭐 내외 10% 성인 인구의 뭐 그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겠죠. 네, 중국도 이제 미세먼지가 황사나 미세먼지, 배기가스, 또 공장 유해 물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금방 이 미세먼지하고 공장 유해 물질, 공해 물질들 때문에 예,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COPD 환자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COPD의 유발인자, COPD의 위험인자는 어떤 것들이 꼽힐까요? 아시다시피 위험인자는 담배가 제일 위험인자죠. 그래서 담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한 1000개 이상 된다거든요. 타르, 니코틴 이런 게 이제 폐포에 흡착이 되죠. 그다음에 기관지 점막에 흡착이 되면 그게 이제 기관지에서 생리적으로 그 가래라든지 생리물질이 나와서 먼지나 미세먼지 이런 걸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염증이 기관지 염이 되면서 심한 가래 기침 이제 이런 게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루에 한갑 피면 40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COPD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특히 이제 초기에 COPD 검사 한다든지 또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폐기능 검사 이런 걸 해서 미리미리 이제 예후를 잡아내는 게 좋죠. 환경인자 외에 병적 인자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거나 그래서 잠잘 때 코가 막히니까 또 입을 벌리고 입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는 입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COPD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천식이라든지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그걸로 인해서 코로 숨을 잘 못 쉬고 코 막힘에 의해서 입호흡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자야지 이제 면역체가 형성되고 건강해지는데 이제 입호흡을 하면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입호흡에 의해서 건조한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또 면역 기능 그다음에 이제 폐포가 재생되는 것도 굉장히 길어지죠. 이게 식도로만 아니라 기도로도 들어가니까 악영향을 준다 폐기관지에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기들도 이제 코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코가 막혀서 입호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기들은 COPD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40세까지 안 가더라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청소년이나 유아들 특히 이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코 막힘이 있어가지고 코로 제대로 비강 호흡을 못하고 구강 호흡, 입으로 숨쉬는 호흡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5년, 10년 지나면서 이 폐도 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될수록 용적이 넓어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호흡을 하면 습관적으로 입호흡을 하면은 그 폐 용적도 떨어지고요. 또 심폐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가 재생 능력도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담배를 안 피더라도 나중에는 COPD나 천식이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유발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유사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도 같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금방 폐 용적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폐 볼륨이 네. 많이 떨어져요. 볼륨이. 네. COPD 환자, 그러니까 COPD에 걸리면, COPD를 갖게 되면 우리 몸의 폐는 어떤 상태로 변화합니까? 혹시 그게 이게 뭐 솜처럼 이렇게 뭐 섬유 현상이 가득 차서 네. 길이 없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법한데요. 이제 우리가 기관지 점막이나 폐포가 우리가 기관을 보면 코로
이제 숨을 쉬면서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쪽 폐로 나눠지면서 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기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포하고 이제 기관지하고 그 사이가 세기관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송이를 생각해 보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송이가 폐포라고 보면 되고요. 그 세 기관지에 폐포가 붙어 있는데 그 폐포 하나하나 사이에 그 폐포막이 있어요. 그 폐포막이 이제 이 폐의 영양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폐포막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선홍색을 띠어야 되거든요. 근데 COPD 환자는 그 폐포막이 섬유화되는 거 딱딱해지고요. 석회화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희게 나오는 게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간 건 검게 나오고 산소가 부족한 건 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섬유화증이 있다든지 폐기종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음영이 있으면 여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러면은 다른 폐포에서 이만큼을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호흡하는 일을. 그러면은 이제 이 폐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게 돼요. 용적이 늘어난다고 이게. 확장되는군요.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요. 기관지 확장처럼.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흉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흉격이 받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못 커지죠. 그러니까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지면 심장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 천식도 올 수가 있습니다. 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된 만큼 많이 폐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폐포가. 결국은 이제 숨이 더 차게 되죠. 처음에는 숨찬 게 좀 죽다가 점점 폐가 커지면서 숨찬 게 이제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양의학에서 의학계에서 의료계에서는 그 폐 상태 폐 사진을 찍어 보면 폐포가 쪼그라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폐포 기능을 이루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석회 현상이 일어나서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서 허옇게 보인다거나 네, 그래서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그런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이런 도구가 없었어요. 검사 방법이. 주로 이제 맥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찰할 때 숨소리도 문진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시잖아요. 맥진하면 맥을 짚으면 COPD 환자는 맥이 일반인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관형 찰색이라고 해서 한방 의사들은 얼굴형이라든지 몸체형, 피부 색깔, 찰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짚고요. 그 다음에 복진, 폐를 이제 진찰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맥을 보면은 대개 COPD 맥은 그 빠른 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폐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소 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상인보다. 그러면은 그 산소가 우리가 심장으로 바로 이제 심근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 양이 떨어지면서 이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돼요. 그러니까 빈맥이 많이 되죠. 그 빈맥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맥은 60에서 1분에 60에서 70회인데 빈맥은 뭐 110회, 120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20회, 130회는 우리가 조깅이나 마라톤 할 적에 나오는 맥박수거든요. 근데 평소에 COPD 환자가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렇게 이제 빈맥이 된다는 거죠. 부정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심장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심장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죠. 보통은 자기 주먹만 한데요. 크기가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 빈맥이 있다든지 COPD 환자는 폐가 한 1.5배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은 이제 한계가 있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뭐 급사가 된다든지 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고칠 수 없는 그런 심장병이 올 수도 있죠.
폐 질환자들은 어차피 심장하고 같이 그 혈액을 교환하고 가스를 교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금방 좀 말씀하셨지만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유발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심폐가 같이 가스 교환하고 혈액 교환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COPD 환자들은 심장 질환을 대부분 갖고 합병하게 되겠네요. 저희 이제 병원에 오는 사람들 이제 심폐 기능 체크하고 그다음에 SpO2라고 해서 혈액 속의 산소 양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SpO2는 보통 이제 경계선이 95%예요. 94%, 80% 이렇게 내려가면 산소가 금방 부족해진다는 거죠. 96%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이제 심장 기능이 다 망가지게 돼서 이 COPD 있는 사람의 COPD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COPD하고 심장 질환 합병이 돼가지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또 30% 이상 됩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네요. 예, 굉장히 높으네요. 예. COPD 환자들은 심장병도 얻기가 쉽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치료도 심장 쪽에 영향을 같이 줄이는 악영향을 줄이는 약제를 같이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최신 치료법이요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한방 칵테일 복합 약물 치료거든요. 칵테일 치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이제 심폐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요. 또 폐, 또 기관지, 심장 이 세 기관을 한꺼번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이제 높아집니다. 폐하고 심장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걸 복합적으로 쓴다. 네, 복합 처방을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한약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칵테일 네. 요법이죠. 네. 복합 한약요법에 들어가는 약재들은 주로 어떤 약재들은 결국은 심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은 약재들일 텐데요. 어떤 약재들이 있습니까? 약재는 이제 기본 약재는요, 이제 폐에 좋은 폐의 수독을 빼주는 이제 그거는 상한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독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거는 몸에 수분을 빼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청용탕이라고, 그것도 일본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건중탕, 그것도 이제 상한론, 중국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소청용탕하고 소건중탕은 이제 기본 의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게 보증익기탕이에요. 보증익기탕은 이제 심폐기능도 좋아지게 하고요. 또 심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체중이 빠진다든지 식욕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되고 그런 이제 부차적으로 만성 무기력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충용탕을 첨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탕약이 처방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약, 환약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약 처방으로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먹고 탕약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 복용하는 게 칵테일 요법입니다. 기본 전통 한의서라고 할 수 있는 상한론이라든가 동의보감 같은 데 들어있는 기본 처방, 소충용탕, 소건중탕, 보증익기탕.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기본 처방으로 하고 거기다가 현대인한테 맞게끔 재해석한 약재들을 더 가미해서 네, 맞아요. 만들어서 복합 한약요법을 만드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롭게 현대인의 몸에 맞게 새롭게 가미됐다거나 이 기본 처방에서 중요한 약재가 있을 텐데요. 어떤 약재들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녹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녹용은 조혈 기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 그다음에 이제 임파구, 그 개개의 그 혈액 양을 늘려준다든지 혈액 성분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녹용 효과거든요. 그래서 녹용이 이 백혈구라든지 임파구, 특히 이제 이 기관지나 기관지 협착이나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거는 그 기관지 평활근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백혈구하고 임파구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녹용이 평활근 재생을 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의 폐포 기능을 살려주고요. 또 폐포벽을 영양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재생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럼 복합 한약을 이제 복용하면 일정 기간 6개월에서 뭐 1년 최장한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보통은 이제 우리 치료 환자들 보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9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환자들이 한 10%, 그다음에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한 복합 약물, 칵테일 약물 치료했을 적에는 한 10명 중에 5명, 50%가 3, 4개월 만에 이제 치료가 됩니다. 짧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2, 3년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이 증상들이 이게 폐가 다시 정상화됩니까? 건강한 폐처럼? 건강한 폐처럼 이렇게 음영도 소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숨쉬기도 편해지고. 그럼요. 쌕쌕하고 숨차고 우리가 환자들 보면은 숨찬 게 제일 아주 나쁜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이 있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 뭐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하면 잘 되는데 이 숨찬 거는 아주 병 중에서는 제일 고약한 게 숨 못 쉬는 게 제일 힘든 병이에요. 네, 힘들다 그래가지고 산소 치료, 산소통 메고 다니는 한 COPD 환자도 봤습니다. 그럼요. 포탑을도 네. 우리 병원에도 포탑을 산소 흡입기 달고 그런 치료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암처럼 호흡기 사기, COPD 사기인데요. 사기가 암도 말기면은 5년 생존율이 20%, 15% 그렇다는데 이 COPD 사기도 5년 생존율이 15%에서 20%거든요. 사기 되면 말기 직전 단계에 이르시면 5년 이상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로부터 네, 맞습니다. 4, 5년 버티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장애가 호흡기 장애가 심할수록 이제 산소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계 호흡을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산소 호흡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가 소화제 누지는 것처럼 이 산소를 계속 누지게 되면 폐포가 일을 잘 안 해요. 기관지도 그렇고 그 탄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죠. 김 박사가 지금까지 돌봐주는 환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고령 환자는 몇 세? 우리가 지금 95세 환자들도 오거든요. 그분은 몇 년 동안 다니셨는지요? 그분도 한 2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분도 처음에는 산소통 가지고 왔어요. 메고. 식구들이 2명씩 해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가 95세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치료해 보겠다는 신념에서 와서 했는데, 많이 호전돼가지고 산소통 안 가지고도 본인이 혼자서 오거든요. 삶의 질이 엄청 삶의 질이, 우리 한방 치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COPD나 천식이 있으면은 식사 제대로 못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폐기능이 약해지니까 위장도 약해지거든요. 소화기가. 그래서 소화 안 되고 입맛 없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만성 피곤. 그러니까 삶의 질이 거의 레벨 3, 레벨 4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칵테일 치료 해가지고 심폐기능이 올라가면서 폐포 재생되고 기관지 재생되면서 삶의 질이 9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복합 한약요법에는 탕약하고 알약 외에 다른 금방 침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해보면 치료 이제 해보면요, 칵테일 요법이 90% 정도 효과가 있고요. 약 먹는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10%는 호흡기 재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뜸, 경락, 심폐 등에 있는 심폐 경락, 뜸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락 레이저를 이 석션에다가 레이저를 붙여가지고요.
레이저를 경락으로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폐 경혈 경락을 이제 석션 마사지 하면서 자극해주는 자극을 하면서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침 놓는 효과, 또 뜸 놓는 효과, 그다음에 레이저 효과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호흡 재활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건체조나 그 스트레칭 할 때 숨쉬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숨쉬기 운동 같은 겁니까? 숨쉬기 운동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COPD 심한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만 이제 있고 야외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숨 차서. 심한 4기 넘어가면, COPD 4기 넘어가면 세수하는데도 숨 차가지고 쉬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수도. 그러니까 이 닦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쉬었다 닦고 그럴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치료 잘 하면서 재활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재활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한 30분씩 이렇게 빨리 걷는 거, 워킹, 빨리 걷고 좀 숨이 차게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이 심폐 환자들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심폐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저항을 주는 운동을 통해서 그 저항감을 자꾸 이겨나가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움직이면 숨차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쓰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우면 안 돼요. 심폐기능 환자들, COPD 환자 숨차다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 움직이고 움직여서 그래서 숨이 차더라도 그래야지 네. 숨이 덜 차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습관을 붙이면 이제 근육이 흉곽 근육이라든지 또 늑골 근육 이제 이런 게 발달이 되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심폐를 싸고 있는 늑골이라든지 흉근 이런 게 다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심폐근이 약하고 근력이 약해가지고 웬만한 동산도 올라갈 때 헐떡거리고 숨차가지고 못 올라가던 사람이 계속 오르고 도전하니까 나중에는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져서 꽤 높은 산도 거뜬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럼요. 그런 이치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심폐기능하고 이 늑골, 이 흉곽에 있는 근육이 또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 허벅지 근육이 이제 탄탄해야만이 이제 심폐기능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걷는 거, 빠르게 걷는 거, 그렇게 심호흡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제 천식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피곤하다든지 밤에 잘 적에는 쌕쌕 거르고 또 감기라든지 이랬을 적엔 더 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밤에 잘 적에는 쌕쌕거린다든지 뭐 기침 감기 또 감기도 없었고 근래에는 기침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숨 찬 거가 전에는 뭐 한 1, 2층 올라가도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 4, 5층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2016년도 6월 달에 대학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COPD라고 그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가 안 돼서 이 병원에 와서 지금 3년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한약, 탕약 그것을 하루에 2번씩 먹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운동원 하느라고 우리 동네 그 둘레길을 한 3km 되는 길을 매일 그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어서 그 가다가서 그냥 3km 걷는데 한 5번 이상 쉬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두 번만 쉬면은 그냥 다닐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프로그램 문패가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인데요. 그 문패에 걸맞게 외국인 환자들도 꽤 오는 걸로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게이코상이라고 해서 이제 55살인데 일본 CPA거든요. 근데 이제 천식 COPD 때문에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알레르기로 시작돼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천식이 되고 COPD가 됐는데 거의 뭐 회사 생활을 못하고 체중도 한 10kg씩 빠지고 그래서 입맛 없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일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에 2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레이저 치료하고요. 심폐 이제 기능 올려주는 치료 다 하고 탕약 먹고 칵테일 치료 해가지고 지금은 한 1년 정도 됐는데 뭐 회사 생활 잘 하고 있고요. 여행도 미국도 잘 가서 해외 출장도 가서 일하고 유럽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아주 해피하지. 네, 그것도 이제 됐군요. 일본 환자니까 일본 네. 의사들한테 그 치료 케이스를 이제 이번에 논문으로 만들어서 6월달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6월달에 열리는 일본 동양의학회 네. 에 가셔서 그 케이스 보고처럼 네, 임상 네, 사례 케이스 분석 보고, 네.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일본 동양의학회 가신다고 그랬고 이번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만하고 미국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대만 국제 동양의학회 있었어요. 대만 의과대학병원에서 거기서도 이제 COPD에 대해서 이제 논문 발표했고요. 굉장히 대만 의사들 또 일본 의사, 중국 의사들 또 유럽, 미국 이제 국제적인 행사니까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중국계 의사,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그쪽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양권 의사들하고 또 미국권, 서구권 미국 쪽의 의사들이 보이는 관심이 같습니까? 이제 동양 삼국은 이제 한방 약물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침치료, 질병을 치미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흥미가 이제 있거든요. 조금 관심사가 다르군요. 다르죠. 네. 알러지나 폐질환, COPD.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알러지는 주로 이제 인당혈이나 영양혈, 합곡혈 이렇게 이제 5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침치료 하거든요. 그다음에 COPD는 등에 있는 폐혈이라든지 심유혈 이런 폐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혈을 침을 놔가지고 경락에 통해서 기순환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심장이나 폐에 에너지를 누주는 거죠.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나타냅니다. 등 쪽에 있는 게 심유혈, 심유혈이라든지 폐유혈 이게 네. 등 쪽에 척추뼈 주변으로 있습니까? 주변으로 다 경락이 형성되고요. 심혈이 그쪽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인들이 담배 당연히 최대 위험 문제가 담배니까 담배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죠? 일반인들이 COPD를 막기 위해서 COPD가 오는 걸 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뭐 조심해야 될 것들. 담배는 보통 이제 10년 피면은 하루에 한 각씩 10년 피면 그 타르나 니코틴이 30년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에 끊어도 70, 80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데 그게 깨끗해지면 다행이지만은 그대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침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COPD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COPD를 이겨내려면 가장 최대 위험 현재는 흡연,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역시 뭐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담배 피지 말아야 될 것. 그 외에 또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재활 치료 잘 빨리빨리 걷고 일주일에 2-3번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정요법으로 귤요법이 있거든요. 이제 귤이나 자몽, 유자 이런 게 이제 같은 이제 귤 종류인데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표면이 약간 폐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거든요. 폐 쭈글쭈글한 거. 쭈글쭈글한 게 요철의 부위. 요철 부위가 폐에 이것처럼 부위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폐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폐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산소 풍부한 산소가 네, 있고 이렇게 소프트해야 된다는 소프트해야 말이죠. 되죠. 예. 선홍색을 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폐 영양 물질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만지면은 말랑말랑해요. 네. 애기들 살처럼. 그렇죠. 예. 근데 담배 핀배는 이렇게 니코틴 타르가 침착이 되면서 딱딱해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색깔도 되고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점액이 부족한 거예요. 네. 영양 점액이 부족하면 폐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귤인데요. 요게 이제 한약 명의로 진피예요. 진피. 요게 예, 귤 껍질. 껍데기가? 귤 껍질. 응. 네. 먼저 진피 요 귤 껍질을 처음에 요거 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놨다가. 말려가지고 요거는 잘게 잘게 쓸어서 차로. 요 안에 흰 게 요게 이제 폐에 좋은 물질이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특히 요 안쪽에. 아, 이 그러니까 껍질과 껍질 또 안쪽에 껍질과 요런 거 사유 요런 사이. 게 흰색. 그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폐가 5쪽으로 돼 있잖아요. 우측은 3쪽이고 네. 좌측은 2쪽으로. 근데 요게 요렇게 네.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폐도 여러 옆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영양 물질이 다 이렇게 요 폐 옆 요런 폐업처럼 사이사이로 구조적으로 폐와 비슷한 상태거든요. 구조적으로 폐와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폐는 신맛을 좋아하고 네. 흰색을 좋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 알맹이도 페이퍼처럼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알갱이가 알갱이가 있으니까. 페이퍼처럼 네.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주로 요런 귤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차로 이제 마시면 굉장히 좋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김남선 박사님 모시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는 뭘 조심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담배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는 최악의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폐질환, 폐 건강을 바란다면 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남선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